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4월달부터 새로 가입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평균 수명이 늘어난 8차 경험생명표가 새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가입자에 비해서 연금 개시 후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적용되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이면경 지점장, 정지인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변화되는 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롭게 변경된 경험생명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경 지점장님, 4월부터 평균 수명이 늘어난 8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 경험생명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이 변경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이제 보험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별, 에 따른 이제 사망률과 생존율에 대한 근간으로 돼서 만들어지는 표입니다. 경험생명표는 이제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자들한테서 만들어진 이제 근간이 되는 수치였고요. 자, 이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가 변동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우선 경험생명표 수명이 늘게 되면은 질병과 상해에 대한 위험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질병과 상해에 대한 위험률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많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면서 발생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지인 팀장님, 이제 업계에서는 월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일단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10년이라든 20년 딱 일정 기간만 받는 걸로 선택하실 때는 뭐 연금액의 변화가 없으실 거고요. 이 종신형,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받는 형태로 이제 연금을 수령하려고 선택하실 때는 그때는 연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줄어드는 거는 보통 한 6% 내외 그 정도 연금액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종신형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줄어들기 전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예정이율인데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예정이율도 하락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점장님,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그 예정이율은 기준금리와 이제 경험생명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보험사의 그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 표준이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예정이율도 하락하게 되고, 예정이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사고나 만약에 만기시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던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적어지게 되다 보면은, 보험료를 높여서 이 모자라는 부분을 재원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험료는 상승되는 구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 4월이 오기 전에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종신형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월이 되기 전에 3월 달에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율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품을 선택하실 때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점 잘 유의하셔서 보험 가입을 생각하셨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5세 여성분으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가입 계획 중이시라네요. 어떤 상품이 효과적일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을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에 지금 치아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셨어요. 팀장님, 일단 한번 이 치아보험 어떤 게 좋을지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예. 일단은 이제 55세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요즘에는 치아보험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험사 상품들은 60세가 되면 보장 기한이 끝나세요. 근데 55세시니까 60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좀 적합하지가 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보험 상품은 좀 80세까지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세에 좀 적합할 거로 이제 보이는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L사의 치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A사의 치아보험 이런 게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장점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A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가 썩어가지고 뭐 레진을 한다던가 뭐 충전 치료를 한다던가 그런 거 치료 받으려고 이제 할 때는 좀 보장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L사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 틀니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치료를 할 경우에 좀 보장 금액이 크게 지급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보험 기간이 이제 80세까지 갱신되면서 계속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딱 계약 기간을 처음에 가입하시면 한 10년 동안만 딱 보장을 받고 끝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L사의 상품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지금 나이에서는 좀 적절하다고 이제 봅니다. 네, 지금 나이에서는 80세 정도 보장되는 게 좋으시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다고 하시거든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고르지가 못하네요. 시청자님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시청자님, 이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의 기간과 목적에 맞도록 잘 설계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미리 접수해주신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8세 남성분으로 흥국생명에 누구나 원하는 더블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2년 1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9만 2,820원입니다. 사망보험 부분이 취약해서 보완 후 추가 가입을 계획 중이신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망보장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망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으세요? 사망보장이요? 네네. 지금 현재 7천 정도, 7천만 원이에요. 7천인데 좀 이렇게 부족하게 느끼신다 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험 보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말씀하신 흥국생명의 더블 통합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2012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러셨고요. 네네. 네.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현재는 미혼인데요. 네. 올 가을에 결혼 예정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곧 한 집안의 가장도 되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사망보장이 1억 5천이고, 또 어떤 것이 궁금한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사망보장이 좀 한 1억 5천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1억 5천? 네네. 네. 그리고 60, 70세쯤에 목돈으로도 활용할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목돈이요? 네네. 그런데 70세 이후에 사망보험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70세쯤 가능하면 중도 인출로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고, 안 되면은 해지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중도 인출도 생각하시고, 안 되면 이제 해지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네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여기 결혼하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 5천을 준비하시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가장으로서, 그렇죠. 가장으로서. 네,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결혼하고 나서 사망하게 되면은 남은 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셨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70세 때의 목돈의 목적은 무엇이죠? 연금이나 생활비로 쓰려고. 연금이나 생활비? 네네. 목돈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목적이 지금 정해진 상태시네요. 사망보장도 필요하고, 네. 생활비나 이런 연금으로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정해진 것 같은데, 네. 아까 7천만 원 정도가 흥국생명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7천만 원. 그러면 지금 뭐요? 요청하시는 게 사망보험금 8천만 원과 1억 5천을 맞추려면 8천만 원과 그 다음에 60세 때부터 70세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생활비나 연금으로 준비하시려는 거. 이게 맞나요, 목적이?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지 네. 몰라서, 네. 저도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3가지나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네. 네. 말씀을 좀 드려봐도 될까 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최저보정 3.5%의 체감형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70세쯤에 중도인출이나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 체감형으로, 그 다음에 중도인출하고, 네네. 나중에 60세나 70세쯤 환급하는 방법.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변액 종신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이용하는 거. 보험을 좀 많이 아시네요. 예, 그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급형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돈 마련은 투자나 저축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을. 만기 환급형 정기보험이나 그 다음에 네. 목돈 마련 투자 자금으로 따로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흥국생명에 아까 말씀하셨던 192,82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특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암도 들어있고요. CI. 네. 그리고 암 입원했을 때 나오는 비용. 입원비 같은 것도 들어가 네. 있고. 그리고 실손보험은 특약만으로 이렇게 준비를. 드셨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CI 사망보장도 되지만 의료실비도 들어가 있고 암진단비, 입원비 이 땅들, 그다음에 각종 수술 특약들, 생명보험이니까 종별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네.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방법을 제가 받아 적긴 했는데, 네. 아까 최저보장 3.5라 그러셨잖아요. 이 상품으로 체감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셨고 60대나 70세 때쯤 중도 인출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이게 다른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3.5%의 최저보증 이율되는 종신보험 상품들은 현재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체감형은 말 그대로 그 금액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시려면 지금 목적하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목적하시는 시기에 8천만 원을 준비를 하시려면 현재는 더 많은 금액의 사망보장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요인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감형보다는 기본형으로 해서 구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중도인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이 중도인출해가지고 어떤 목적 자금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와 연금 형식으로 쓰시겠다면은 이 부분도 적절하게 부합은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변액종신이나 변액유니버셜 이용하는 방법.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변액 상품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뭐 펀드를 변경해서 수익을 좀 높이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하시는 건 좋은데, 자, 이 변액 상품, 요 두 가지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에서 경험생명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과 매년 받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요 전단에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신형 연금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정형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종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보증 기간도 있고 또 더 수명이 오래 살게 되면 받는 금액은 또 더 추가적인 부분, 좀 이득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종신형으로 하는데, 이 종신형으로 특히 할 때 경험생명표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보다는, 그러니까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보다는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근데 연금으로 네. 전환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가 네. 적용된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 예, 예.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현재 기대 수명,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수명이 예를 들어서 80세면 80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나중에, 20년,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의학 네.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지금도 계속 많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수명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나다 보면은 질병에 대한 뭐 손해율,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사고에 대한 손해율도 발생하지만, 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달 받는 금액이나 매년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아, 조금이요? 네. 그러니까 매달,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자금이 있어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내가 60세 때부터 시작해서 80세 때까지 받기로 했어요. 네. 예입니다. 근데, 그러면 매달 500만원씩 매년 500만원씩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받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100세로 이 수명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럼 재원이 1억밖에 없는데, 받는 기간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250만원 줄겠죠. 네. 이게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와 연금 개시 시점의 경험생명표에 따른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나중에 네. 수명이 늘어났던 시점으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네. 부분이 좀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우선 1억 원을 다 땡겨서 받았어요. 근데 80세가 네. 넘었어요. 그러면 보험사 그래도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뭐 그거야 뭐 손해보더라도 그건 보험사 알아서 하는 거고 고객분은 연금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고요. 네네. 세 번째 이제 환급형 정기보험과 그쵸? 환급형으로 만기 환급형으로 하신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저축보험을 하신다고 준비를 말씀하셨는데 네. 환급형은 보험료가 좀 많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시점 내가 예를 들어서 70세로 딱 환급을 정해버리면 그때 내가 나입했던 보험료를 대부분 다 돌려받긴 하겠지만 목적 자금은 마련을 하겠죠. 대신 그걸 가지고 뭐 다시 뭐 즉시연금이나 이런 식으로 뭐 운영해서 굴린다고 하면은 또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좀 절충안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기본형으로 준비를 좀 하세요.
종신보험을 8천만 원에 대해서 종신보험을 기본용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60세나 70세 때쯤 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감형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수령액 자체가 좀 늘어나요. 네. 두 번째, 경험생명표 가입 시점이 지금 현재인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가입되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연금 전환하는 시점으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받으시는 분이 불리하게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변액 상품도 이제 관심 있어서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액이건, 일반형, 정액이건 관계없이 그것은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하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좀 원한다. 나는 예금자 보호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복리자 따박따박 받고, 이런 최저보증 이율도 되는 상품을 원하시면 일반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가도 상승하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채권에도 좀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변액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선택은 전문가님께 다시 상담을 할게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때는요, 네. 이왕이시면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님과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가장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시청자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연락 주시나요? 따로 연락 드리고요. 네. 지금 이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한국생명의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 CI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라는 중대한 화상이나 질병, 중대한 수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요걸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경색에 대한 단점이 100%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손해보험으로 약간 보완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준비하시면 가장 최적의 설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시청자님, 보험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형 종신보험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60, 70대 때 연금으로 전환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전화 드려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9세 남성분으로 라이나 OK 암보험 갱신 1형에 가입하셨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71,55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 중이신데 80세 이후 보험료가 내려가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최근에 가입하신 보험인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렇게 가입하게 됐어요. 전화 상담 통해서 가입하게 되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갱신형으로 이렇게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예. 2015년도 가입했는데, 예. 갱신형 암이라 그래서, 예. 그때 제가 듣기로 8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80대 이후에는 나이가 많아지시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더 올라가시게 되십니다. 네, 통상 그렇게 많이 올라가야 맞는데, 예. 그러면은 내려가는 일은 없죠? 그렇죠. 예,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예.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보험을 좀 몇 개 가입했는데, 예. 우체국에도 좀 가입했거든요. 예. 우체국은 좀 어떻습니까? 일반 민간 기업하고는 좀 이 보험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예. 제가 우체국에 실손도 들어있고, 암보험도 들어있고, 간병보험도 들어있는데, 예. 그쪽에서는 지급을 잘 해주는 건죠. 일반 이런
그 보험회사하고 예.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일단은 우체국은 일반 보험회사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 일단은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좀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체국은 이제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금융감독에 통제를 안 하고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보험 가입자하고 이 보험금 때문에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중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네네.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여기다 민원 접수하기는 좀 어렵고 네. 기타 다른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뭐 민원을 갖다가 제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든지 좀 그런 약간 좀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보험금 지급 사항에 있어서 이게 딱 명백하고 확실한 거는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이 보험 상품이 처음에 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들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실제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지나다 보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좀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예. 그 현대해상에 실손이 있는데 예. 그 실손이 있는 상태에서 예. 이게 만기가 80세까지밖에 안 돼 가지고 예. 그럼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없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 우체국이 이중으로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현대해상에도 그때문에- 실손 의료비가 있고 우체국에도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해상에는 2007년도에 했는데 예. 이게 만기가 80세까지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우체국은 100세까지 되는 거로 다시 이중으로 다시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 경우도 실손이 이중으로 되더라고요, 가입이. 예, 예. 그 실손이 통상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예. 한 군데 가입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이중으로 가입이 되고 예. 그다음에 내 같은 경우 두 개를 다 들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우체국에 가입된 거는 몇 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우체국에는 2013년도요. 2013년도요. 이때는 이 보장 금액이 얼마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걸로 가입하셨나요? 보장 금액이 내나 이 우리 그 저기 뭡니까 다른 보험회사하고 거의 같아요. 5천만 원에 예. 25만 원에 5만 원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90% 보장되는 형태로 이제 가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2007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이제 100% 보장되는 그런 형태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다 가입은 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보장 받을 때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우체국하고 이 분담해서 지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원칙대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시스템이 이게 관리를 못하다 보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따로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거의 다 통합이 돼가지고 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 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우체국에 이런 실손 의료비 가입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가입할 때는 이제 분담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시청자님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없애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체국과만 하나만 남기게 되면은 네. 병원에서 가서 치료 받을 때 10%를 좀 부담을 하셔야 돼요. 발생하는 병원비 10%를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걸 부담하고 싶지 않다.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다 가져가시는 게 나으시고 나는 좀 10% 부담을 해도 굳이 두 개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대해상 거를 굳이 이렇게 유지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이제 이중으로 나가니까 예. 걱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체국에 또 나는 실손뿐만이 아니라 예. 암도 있고 간병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이게 라이라 생명이나 현대해상이나 이런 다른 보험사하고 거의 같나요? 지급해주는 게 좀 잘해줍니까? 일반 민간 회사보다도요? 일단은 보장료는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더 잘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제가 지급을 잘해주는 건지. 지급을 잘해주냐고요? 보험금이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약간 좀 보험사에 비해서 이렇게 네. 좀
유두리 있게 하는 거는 좀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좀 쉽지는 않으실 거고, 애매하지 않고 좀 확실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험금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예. 그럼 뭐 약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체국이나 이렇게 보험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약관을 정확히 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내가 해석하는 게 가능한 해석인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예. 제가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예. 연락을 되면은 좀 전화를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우선 가입하신 갱신형 암보험은 아마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오르게 될 것 같고요. 또 실비보험도 문의 주셨는데, 이 보험료를 2배로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2개 상품 잘 비교하셔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현대해상권은 80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쵸. 다시 들은 건데. 그러니까요, 현대해상은 네. 80세밖에 안 되는데, 자기 부담금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네. 거는 좋은데 네. 이제 80세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중으로 나가니까. 네, 보장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두 상품 잘 비교하셔서 하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요, 방송 끝나고 또 전화 드려서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5세 여성분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는데요. 연금보험 가입 계획 중이시랍니다. 적합한 상품 추천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20대 중반이신데 연금보험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사회활동 하고 계신가요?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지금 제가 소득공제 상품이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해서 변액연금 쪽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요. 변액연금도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아, 변액연금도 잘 모르시겠고 소득공제 상품은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하셔가지고 연락 주신 거라고요? 네. 아, 네.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알아보셨나요? 못 알아보셨나요? 우선 채권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네. 예, 채권과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내가 연금으로 수령액 자체를 이제 좀 높게 받겠다. 뭐 이런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변액형 상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스텝업이라고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스탠다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스텝업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목표 수익률을 정해요.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130%의 수익률이 됐는데, 150%의 수익률이 도달까지 만약에 했다면,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난 수익을 가지고, 20%의 수익이 난 것을 강제적으로 채권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나머지 130%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이제 펀드 변경을 하면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대신 수익률은 덜 낼 수가 있겠죠? 채권으로 넘어갔으니까. 두 번째, 스탠다드형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다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셔도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채권형과 펀드 비율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는 채권으로 들어가야 되고 얼마 정도의 부분은 뭐 펀드 쪽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스텝업보다는 좀 더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도 좀 더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보면 리스크도 있다고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펀드 변경을 잘 통해 가지고 내가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변액 상품이건 일반형 상품이건 추가 납입 부분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뭐 펀드가 많이 떨어지고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추가 납입하는 방법들도 좀 괜찮은 방법이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점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주로 채권과 펀드에 투자가 돼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평생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금으로. 네. 음. 근데 이득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득이 안 생기면. 자, 근데 보험사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납입한 시점, 그러니까 내가 연금으로 개시하는 시점에는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고, 또는 10년 이상 납입을 했을 때는 원금은 최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들도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서 상품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더 궁금한 거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제가 연금저축을 말씀을 안 해드렸군요. 네. 자, 연금저축은, 아까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그러니까 12%의 소득, 세액공제가 혜택이 되는 건데, 주민세 포함하면 13.2%까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달 34만원씩 납입을 하시게 되면, 약 400만원을 이제 1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12%가 되면은, 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요. 주민세 포함하면 52만 8천원인가요? 52만 8천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연금저축은요,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얘기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를 하면 이제 근로소득액이 산출이 돼요.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는데, 자, 연봉이, 밑에 것까지는 제가,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세액공제가 세금 내는 세액공제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과세 표준 구간이 좀 높게 형성된 분들은 일정량의 세액공제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과세 표준 구간, 그러니까 그 연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같이 동일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세금으로 산출되는 세액공제되는 과세 표준 구간이 낮춰졌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세액공제 48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게 연금으로 이제 받는 건데요. 네. 저축 후 연금으로 이제 공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먼저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먼저 받아서 내가 세액공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세금 부분의 혜택을 먼저 받았으니까 나중에 당신은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면요. 네.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연락처 남겨주셨죠? 네네.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원래 연금 상품은 본인에게 원하시는 그다음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상황을 좀 알고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를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기본적인 설명만 해드렸던 거라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조목조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연금보험 좀 어려우시죠? 저도 참 어려운데 이 연금저축이다 변액연금이다 이 장단점이 참 다른 부분이에요. 연금저축은 조금 더 안정적인 반면에 수익은 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변액연금은 수익성은 좀 높을 수는 있지만 손해를 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비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 통해서 보험 재테크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자는요, 39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9세 남성분은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1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은 20년이고 매달 24만 6,920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갱신형 특약들이 상당히 많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건가요? 예. 일단은 보시면은 질병 사망이 기존에는 이제 1억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였고요. 그다음에 재사망은 1억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1억 8천으로 이렇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재장애는 1억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거의 1억 원, 1억 1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실손의료비 요거는 5천에 30만 원 그대로 이제 유지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암진단금이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똑같이 5천만 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고액암 진단은 5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5천만 원 더 높여서 1억 원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은 대장 전막 내암 발생 시 500만 원만 지급되는 구조였었는데요. 대장 전막 내암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5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만 지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5천만 원 지급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 시 5천만 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5천만 원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이나 뇌동맥 협착 이런 것들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기존에는 24만 6,920원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22만 7천 원 이렇게 납입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해지하고 지금 새로운 보험 상품 두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보험은 이제 갱신형 특약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이걸 비갱신형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이제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아직 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부양 가족이 없다 보니까 이 사망 보장보다는 이제 살아있을 때 질병이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되는 거에 좀 중점을 더 가지고 그런 보장 범위를 더 좋게 하도록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갱신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보험료가 얼마 안 되지만은 나이가 많아서 수입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보험을 좀 유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입이 많은 시기에 좀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보험료를 거의 안 내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이 뇌졸중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장 범위가 좀 넓은 형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질병이나 상해 보장에 중점을 두고 또 가족력을 고려해서 뇌졸중 보장도 확대하셨는데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현명한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015님이십니다. 한화 여성 CI보험 가입 계획 중인데 여자에게 필요한 보험 맞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임현경 지점장님, 이 CI보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요. 네. 이 보험 어떤지 좀 상담해 주세요. 네, 우선 궁금하신 게 여자에게 필요한 보험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CI 보험은 주계약이 사망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약으로 여러 가지 특약을 넣을 수 있지만 주계약으로 발생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분보다는 주로 남성 가장들이 준비를 많이들 하시고요. 또 중간에 조건이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좀 선지급 조건이 있지만 제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한테는 좀 권해드리긴 그렇고요. 여성분한테는 오히려 비갱신형, 의료시비는 갱신형으로 하더라도 암진단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한 조건 없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 급성심근경색증 대신 허혈성 심장질환 등 보장 범위가 넓은 이대 질환, 그리고 여성에게 맞는 여성 질환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들,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 보장받도록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CI는 사망 부분에 초점이 있으니까, 요것은 여성분한테는 좀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료 실비보험을 기본적으로 구성하시고 이제 3대 질병 진단비와 여성 질환까지 보장되는 보험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언제든 보험플랜 119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나더라도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